아직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병. 정신질환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일까? 정신병의 원인부터 치료법, 그리고 정신치료의 중요성까지 오늘의 주제, 정신병 바로 알기.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신병 바로 알기인데요. 네, 저희가 네. 정신병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네.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네. 그렇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정신병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뭐 듣고 정신병을 싶습니다. 좀 특별하게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정신병 환자라서 특별히 이상하게 있지는 않아요. 예.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이래 왜곡되고 아주 심해질 게 불과해요. 또 우리가 정신병이 있을 때 보면 이 뇌에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일반 사람들도 다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있는 것이 그냥 많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좀 심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을 특별히 이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신체적인 병도 우리 신체 관리를 잘 못하면 병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감기를 특별히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우리 정신도 정신 관리가 좀 잘 안 되면 그런 병이 올 수 있고 그럴 때 조기에 철저하게 치료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또 회복된 정신건강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정신병의 원인부터 치료법 그리고 편견까지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ARS 영상 포교 후원 전화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의 저서 생각 사용 설명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신병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근데 포함될까요? 이제 의외로 신경증은 종류가 많아요. 네. 근데 정신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대부분 물론 이제 개수로는 좀 있겠지만 대부분 세 가지예요. 세 가지요? 예, 세 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신병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네. 정신병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크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정신병, 신경증 이렇거든요. 네. 이 신경증은 현실 검증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현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정신병은 현실 검증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와서 예. 현실을 다르게 보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우선 특징으로 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은 보면 대략 세 종류예요. 네. 하나가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이요. 요즘 이제 네.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이름을 붙였어요. 좀 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네. 현의 이제 조율에 좀 문제가 있다. 음. 우리 감정이나 인식이나 이런데 좀 장애가 있다서 조현병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런 이제 정신분열증이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조울증이 있어요. 조울증은 요즘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하고 편집증. 예.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좀 보면은 네. 정신분열증은 이 망상과 환각이 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나 정신분열증이 나면 안 되고 네. 이 망상하고 환각.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불교계에서는 조금 생각 이래 잡념한 망상이 있다 그러는데 예. 이 정신분열증을 진단할 때 망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망상이. 어떤 세 가지 조건인가요? 첫 번째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길거리 가는데 누가 미행한다. 실제로 미행 안 하는데 미행한다 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때서 망상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신분이나 교육 정도나 사회 계층적으로 볼 때 자기에 맞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예를 것일까요? 들어서 네. 탈북자가 네. 길거리 가면서 누가 나를 미행한다. 그러면 망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그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이 농부가
뭐 자연 법칙을 개발했다, 발견했다 이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그 사람의 뭐에 맞지 않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둘이 있더라도 네. 뭐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도 절대로 안 바뀌는 게 망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망상은 아주 단단한 모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러냐는 건 나중에 또 내가 설명을 할게요. 네. 하는데 그런 망상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 환각이 있어요. 환각은 뭐냐면은 착각하고 좀 달라요. 착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저기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 또는 누가 이 물을 털어놨는데 내 말을 하는 것 같아. 네. 그런 어떤 자극이 있는데 잘못 받아들인 게 착각이에요. 아. 환각은 자극이 없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말 하지 않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망상과 환각이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망상과 환각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정신분열증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그렇군요. 정신분열증이고요. 네. 두 번째 조울증은 이 이제 조증과 우울한 것이 교대로 좀 있는 편이에요. 물론 뚜렷하진 않아요. 조증은 가볍게 지나가고 또 우울증은 뭐 현저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조증은 뚜렷한데 우울증은 또 조금 가볍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이래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조증이 되면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엄청 올라간 상태예요. 오. 그래서 막 이래 뭘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네.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요. 왜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아이디어가 막 샘솟듯이 샘솟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래 좀 불만 있는 사람은 화가 엄청 많아져요. 화가. 그래서 우리는 화 많은 사람 보면 조증이 아닌가 의심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돈을 막 쓰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과대망상이 네. 좀 있죠, 또. 그리고 하여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또 바뀌고. 네. 그게 이제 조울증의 조증 상태예요. 예. 이제 우울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신경증적인 우울증하고 정신병적인 우울증이 있거든요. 네. 이제 신경증적인 우울증은 가벼운 우울증이에요. 우리 네. 주위에서 좀 저 사람 우울하다 하는 정도. 요 지금 조울증의 우울증은 상당히 심각해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기도 싫고 의욕도 없고 또 망상도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가난해져서 노숙자가 될 것 같아. 이런 같다. 예, 뭐 될것 같다. 예, 같다. 망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또는 병에 걸려서 심각한 병에 걸릴 것 같다 하는 그런 망상을 가진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조울증이에요. 네. 그다음 이제 편집증은 우리가 잘 아는 어처증 어부증이에요. 예, 다른 거는 비교적 괜찮은데 네.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망상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예. 세부적으로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정신병 같은 경우는 뭐 본인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게 주변 사람들이 같이 힘들다는 것이 그렇죠. 아닐까 싶거든요. 집에 예. 사실은 정신병 환자가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네. 가족이 엄청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네. 그런 게 되거든요. 왜 정신병이 있으면 힘드냐면 아까 네. 말한 망상이나 환각이 있다. 이러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그러면 항상 불안해요. 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또 말도 안 통하고 생활에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네. 가족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 조증은 되게 위험해요. 사고 그래요? 위험성도 있고 돈도 엄청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일 힘든 거는 어처증 어부증이에요. 그 배우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의심을 하니까 바람 피웠다 하고 네. 행동을 사사건건 다 확인하고 제약을 가하니까 예. 굉장히 힘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의처증, 의부증은 잘 안 보이는 건 거죠? 그리고 어처증 어부증이라는 게 이제 자세히 보면 연애 때도 예. 그런 경향이 사실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그렇군요. 이제 이럴 때 좀 조심하라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예. 계속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챙겨주고 또 기다리고 뭐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 이상으로. 네. 그런 사람들은 좀 집착이 있을 수 있고 또 어처증 어부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는 너무 좋아할 건 아니고 좀 자세히 네.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병의 원인들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네. 구체적으로 뭐 주된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질적인 요인, 기질적인 요인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기질적인 요인, 그건 이제 유전하고 연결되죠. 네. 하고 그다음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는 기질적인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래 봐요. 그렇다 해서 뭐 특별히 어떤 유전자가 있다 이건 말은 아직 하지 못하고 확실한 건 아닌데 네. 그런 조울증 환자가 많은 집에서 좀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환경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 정신분석에서는 태어나서부터 한 3세까지 3세까지 어떤 인간관계, 부모나 이 친척, 가까운 네.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네. 인간관계에 심각한 어떤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 정신병이 될 수 있고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3세까지는 괜찮고 네. 괜찮은데 한 6세까지 좀 장애가 있다 이러면 신경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 경험에서 보면 정신병에는 고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립. 사람이 고립이요? 고립될 때. 예. 뭐 고립이라는 건 꼭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 상태도 고립일 수 있지만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전혀 소통이 없이 자기 어떤 속에만 빠져 있으면 그것도 고립이거든요. 고립될 때 정신병이 보통 많이 와요. 우리가 이제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세계를 공유하잖아요. 현실 감각을 유지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자기 세계로 들어가면 자기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좀 기질적으로 약한 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립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뭐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요즘 같으면 뭐 유학이라든지 네. 뭐 어릴 때 갈 수도 있고 좀 커서도 갈 수 있고 유학이라는 게 자칫하면 고립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신이 아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딴 도시에 가 있다든지 요즘 뭐 기숙학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이런 데 갈 때도 그런 고립의 위험성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박사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0세부터 3세, 3세부터 6세, 그러니까 예. 0세부터 6세 사이에 그렇죠. 자녀를 위한 뭔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럼 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실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마음 테라피 시청자분들을 예. 위해서 네, 네. 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그렇죠. 알려주시죠. 이제 양육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의 기질이 어떤가. 네. 항상 이제 기질과 환경 요인이에요. 둘이에요. 그래서 기질이 좀 약한 애들이 있어요. 네. 약한 애들이란 건 뭐냐면 어릴 때 보면 계속 울고 아. 애들이 우는 거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네.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말은 못하니까 우는 거거든요. 많이 우는 좀 기질이 약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양육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애들 너무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질이 강한 애들은 대충 키워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질을 잘 보고 그 기질에 맞게 이제 해야 되고 아이들 내 경험으로 보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큰 데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안정적인 환경이요. 예. 그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는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다른 애들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안정이에요. 정신적인 안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싸울 수는 없겠죠. 예. 싸울 때 좀 밖에 나가 싸운다든지 아이가 좀 잘 때 간에 배려가 필요하죠. 예.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자,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부모는 네. 아이들이 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바깥. 그러니까 학교든지 사회든지 네. 바깥에서 살 거를 항상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부모는 보면 되게 그 부드럽고 젠틀하게 네. 좀 이래 막 고운 말만 쓰는 사람인데 난 그 별 좋지 않다고 봐요. 아, 정말요? 물론 이제 아이를 존중하고 이래 편안하고 부드럽게 대하지만 예. 바깥에는 거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크게 예. 상처받을 수도 상처받을 있겠네요. 수 있겠죠. 예. 상처에 아주 취약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다정하고 이런 부드럽고 좋은 말을 쓰는 건 필요하지만 네. 뭐 때로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말하자면 이 예방 주사를 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참 부드럽게 하지만 네.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거친 사람도 많다. 네. 그럴 때 그 별로 신경 쓰지 말라든지 항상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안타깝게 보는 거는 부모가 네. 자기 어떤 한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한이 대물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예를 것일까요? 들면 남한테 항상 좀 지는 삶을 살았다. 네. 그럼 내 아이만은 지지 않게 하겠다 해서
뭐 이래 자꾸 뭐 이래 잘하게 하려는 또 남 앞에서 뭐 야단도 안 치고 또 남에게 지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고 그런 뭔가 한이 있으면 또 공부에 한이 맺히면 또 공부 위주로 너무 한다든지 네. 해서 그것이 아이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볼 때는 아이한테 맞는 아이가 또 이 부모 곁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바깥에서 살 때 건강하고 이래 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항상 이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잘 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병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치료하는 거예요. 빨리요? 예, 네. 정신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왜 심각한 병이냐면은 그 아까 망상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뭐 3가지 했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고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정신병이 생기면 신경 전달 물질에 급격한 변화가 와요. 엄청난 변화가 와요. 네. 비유를 하면 우리가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가 어디가 이 조금 그 깨져서 조금씩 물이 새는 거를 신경증이라 본다면 네. 저수지 뚝이 터진 게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게 이 정신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변화가 오면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아까 망상의 세상, 예. 환각의 세상이 그냥 전개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고. 누가 뭐래도 저 사람 모를 뿐이다 이래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가에 UFO가 지나갔다 칩다. 이상하게 지나갔는데 내가 봤어요. 좀 뒤에 누가 와서 너 뭐 봤냐면 UFO 봤다. 너 안 봤어 이러면은 그 사람 내가 믿겠어요. 내 눈을 직접 봤는데. 그렇듯이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엄청난 변화가 오면 그렇게 보고 듣고 느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정신병의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에요. 예. 그 토대 위에서 다른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 하면 입원을 꼭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입원. 그러니까 정신병은 이 약물 치료가 아주 필수적인데 네. 자기로서는 그게 사실이니까 자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피해망상이 생긴 사람은 그 피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지 이게 내가 병이다 그래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병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약물 치료를 안 받아요. 그런 경우는 입원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정신병은 가장 중요한 게 치료해서 빨리 치료하는 거거든요. 빨리 치료하는데 그런 자기 상태를 모르고 약을 안 먹는다든지 하면 그때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에서 보통 그 한 3가지 경우에 입원을 꼭 고려해야 돼요. 네. 하나는 약이 꼭 필요한데 약을 안 먹는 경우.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신병이 되면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침대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생활하기 위해서 이래 또 입원을 시켜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조증처럼 그 막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또 우울증 같은 거 자살 위험이 있을 때 또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입원이 물론 정신병도 약도 잘 먹고 네. 처음부터 협조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입원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말한 한 4경우에는 입원부터 해야 돼요. 네. 입원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병은 가장 기본이 건강이 약물 치료예요. 네. 근데 약물 치료만으로는 또 곤란해요. 또 뭐가 예, 있어야 그렇죠. 돼요? 약물 치료로 좀 안정이 되고 나면 대화가 충분하면 이제 상담 있잖아요.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치료, 네. 정신분석이랄까, 정신치료를 꼭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은 이 가족의 이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서 가족이 도와야 되는군요. 가족이 예를 들면 이제 좀 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족이 병적인 건 아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정신병은 가족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어떻게 우리가 나을 때까지 옆에서 잘 이래 간호를 할 건지 그런 걸 이제 교육하는 가족 치료 내지는 가족 교육 이 3가지가 중요해요. 이 3가지를 회복될 때까지 꾸준히 하면 경과가 제일 좋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이제 정신 치료를 한 다음에 가족이 함께 또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물 치료가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예, 네. 꼭 그렇게 약을 먹어야 될까 생각 들고 그렇죠. 거기 너무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그래서 되거든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너무 약물 치료를 경계를 해서도 안 되고 네. 그걸 안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되고 적절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신경전달 물질 이런 것이 급격한 변화할 때 그걸 다스려주는 약물 치료는 꼭 해야 돼요. 예. 이제 그걸 하고 좀 안정이 되면 정신치료를 통해서 많이 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회복한 만큼 우리가 약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약을 또 줄이면서 예. 적절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정신병에서 약을 언제까지 쓰냐 이런 건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대략 네. 뭐 모든 정신병 환자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좀 보면 이제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또 정신치료를 통해서 많이 회복하잖아요. 네. 회복하면 이제 좋아져서 정세가 이제 별로 없이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때로부터 처음으로 병이 발병한 경우는 네. 그때로부터 보통 2년을 먹어요. 2년. 꽤 많이 먹네요. 그렇게 길죠. 길게 먹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을 유지용량만 먹게 되죠. 네.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먹기도 하고, 그는 이제 그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어쨌든 한 2년을 잡아요. 네. 그런데 재발한 경우 있잖아요. 그건 5년을 잡아요. 아, 예. 정말요? 그 대략의 가이드라인, 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이렇게 정신병을 치료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 약물 치료만으로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안타까운 경우죠.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이 정신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치료라는 건 이제 환자하고 철저한 어떤 대화를 이제 하는 걸 말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난 어느 병보다도 정신치료가 필요한 게 정신병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신경증은 자기는 괴롭지만 다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대부분 해요. 네. 정신병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실을 잘못 보는 거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기면 자칫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혼도 하기도 어렵고 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직장 갖기도 어렵고 인간관계 자칫하면 고립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돼요. 사실은 형편만 되면. 그래서 이 철저하게 그 정신치료를 하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 약물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네. 정신치료를 해서 이 사람이 왜 병이 났는지 또 지금 정신병이 있는 동안에 자기를 어떻게 잘 일에 보호해야 되는지 또 좀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걸 충분하게 이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 정신병이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신경전달 물질이 급격하게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좀 좋아지다가도 그것이 또 이래 좀 불안정하면 다시 혼란 상태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잘 일에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도록 예. 충분한 어떤 인간관계, 치료자와의 어떤 전문적인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예. 근데 또 박사님도 안타깝다고 하셨지만 네, 네. 그 많은 전문가들이 네. 약물 치료만으로 가능하다 네, 얘기하고 이 정신치료 좀 소홀히 하는 게 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내가 그냥 내 생각에는 예. 뿌리가 이제 프로이드로부터 난 온다고 봐요. 네. 이제 프로이드 시대는 이 정신병에 대한 약물이 개발되기 전이에요. 이 정신병 약이 처음으로 개발된 게 1958년이에요. 네. 그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인데 그게 빨간색 약이에요. 그리고 네. 빨간 약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 네. 그러니까 강력한 약이에요. 이제 그게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환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 그때는 뭐 감금도 하고 그랬죠. 무섭네요. 감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제 이 쇠고랑 같은 것도 하고. 옛날 영화 보면 많이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뭐 걸어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을 했어요. 이제 정신 분석 치료라는 게 그때 약이 없으니까 두 사람의 어떤 대화 속에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정신 분석은 기본적으로 전이라는 게 있어요. 전이. 예. 그러니까 과거의 인간관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치료자와의 사이에서. 아. 그걸 전이라 그래요. 네. 과거에 환자에게 있었던 중요한 인간관계, 부모와라든지 가까운 사람과 인간관계를 치료자와의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반복이 이래 재현이 돼요. 그 재현됐을 때 과거의 부모가 했던 것과는 달리 네. 성숙하게 이래 대함으로써 그 환자가 이제 달라지는 치료가 정신분석 치료예요. 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프로이드가 볼 때 정신병은 전이가 안 일어난다 이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경 전달 대혼란 속에서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그로 보기보다는 전이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 치료에서 제외가 됐어요. 아, 예. 안타깝네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정신병 치료는 좀 어렵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약물이 개발돼서 어느 정도 약으로 안정되면 정신분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도 보면 정신병에 대한 정신분석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연구도 많이 돼 있고. 이제 그런데 실제로 또 우리가 이 정신병을 정신치료하려면 정신치료적인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네. 전문가가 아니면 이 정신병은 특히 또 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약물 치료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게 됐죠. 이렇게. 그렇군요. 네. 뭔가 전문 인력의 부족이나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셈이죠. 근데 정신치료가 병행이 돼서 네. 그렇게 해서 환자가 스스로도 본인 상태를 자각해야지 네. 치료가 더 빨리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이 날 때는 병 날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볼 때는 뭔가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좀 약한 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정신병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신병이 있을 때 네. 그 정신병에 대해서 약도 쓰고 안정되게 해야도 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일어나고 난 뒤는 원래 그 사람이 가진 약한 그 기본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네. 이게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 재발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병을 이래 치료할 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신병 환자인 경우에는 네. 그 어떤 그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래 감지하잖아요. 네. 인지하고. 그것이 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뇌가 그런 상태라서 그렇다 네. 하는 걸 알고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정신병 알아야 치료는.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알아야 예. 되죠. 그래서 내가 보는 이 현실이 실제인지 안 그럼 내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는지 이거를 항상 이래 바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도 하고 예. 그리고 그리고 아까도 했다시피 이게 정신병이란 거는 이 신경 전달 물질에 급격한 어떤 혼란이 왔기 때문에 자칫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힘든 상황에 놓이면 그런 현상이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게 조금 시작될 때 네. 빨리 조치가 가능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정신병이 되면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든요. 예. 그래 돼서 사회생활도 못 할 수 있는데 치료자와 더불어 같이 이래 의논도 하면서 점차 그런 생활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하게끔 옆에서 계속 도와준 사람이 필요로 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또 적절히 교육하고 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걸 뚫고 나가는 건강하게 뚫고 나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예. 아, 박사님께서는 정말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이 정신 치료를 병행하면서 네, 네.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그렇죠. 들어보고 확실한 싶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약을 써도 정세는 많이 없어져요. 아, 정말요? 그렇죠. 망상이나 환각이 약 쓰면 많이 없어져요. 많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네. 자기 노력이 아닌 거로 약의 노력으로 됐잖아요. 아, 그러네요. 됐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는 네. 내가 옛날에 그 정신치료한 환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약물 치료만 주로 받다가 누구 속에서 내한테 와서 약물 치료하고 정신치료를 병행했거든요. 네. 이제 정신치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나를 이제 믿고 안심이 되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아주 이제 좀 심한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예. 자기가 정신병 이제 치료를 받으면 약을 먹으니까 좋아지잖아요. 네. 그걸 자기는 이래 생각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이제 그 사람 피해망상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피해 주려는 어떤 조직에서 예. 이 여사를 고용해서 나에게 이런 약을 줘서 어허허. 정세가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 정세는 좋아져요. 네. 정세는 좋아지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어때 보면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약물 치료만 하는 분이 약만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정신치료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 거예요. 네. 하지만은 그래도 좀 불충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약을 써서 좋아지잖아요. 예. 좋아졌지만은 그 좋아진 것이 확실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왔잖아요. 그걸 네. 또 보완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실제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활을 충분히 잘 해서 약만 먹어서 좋아진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자기 문제 때문에 어떤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못하는데 네. 이제 정신치료를 통해서 원래 자기 그런 문제가 많이 보강이 되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면은 병나기 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좋아져서 그런 점에서 더 나은 뭘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꼭 필요하다 봐요. 그렇군요. 네. 치료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환자의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 네. 환자 스스로는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다른 과는 그 의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뭐 환자의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 정신과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본인 거죠. 스스로 하는 거죠. 예. 정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정신에서 자기가 해야죠. 우리는 어째 보면 옆에서 길을 가르쳐주고 또 뭐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뭔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지만 예.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내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그 사람이 보내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예.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이래 되겠죠. 그거 남은 시간 자기가 다 보내잖아요. 맞아요. 예, 자기가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자기 건강, 정신 건강에 네. 도움이 되게끔 하면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나요. 네. 그 일어난 마음은 우리에게 바로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순간순간 그 환자가 자기 병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안 되는지 또 그리고 환청이 있는 사람은 환청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은지 보통 환청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영향을 받아요. 아. 그때 나는 뭐 이래 이야기해요. 그냥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그냥 예.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영향 받지 말고 그냥 외부 소리처럼 듣고 네. 당신 할 일을 해라. 또 망상이 있을 때 망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끔 자기가 노력하는 법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걸 자기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 자신의 어떤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제일 먼저 항상 이야기해요. 하면서 수시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 노력을 하고 있나. 올바른 노력이 중요하다. 당신이 올바른 노력을 한 만큼 약도 줄 수 있고 나중에 약도 끊을 수 있다. 네. 약물 치료를 통해서 당장 일단 증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정말 이 상담 치료, 네. 정신 치료를 하려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치료자를 좀 만나야 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들어보고 이제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환자는 안 오고 가족이 와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환자는 이상한데 약도 안 먹으려 한다. 네. 그럼 입원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입원해서 안정이 되면 이제 여기를 와서 약도 먹고 상담 치료도 받고. 예. 그래서 항상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건강을 마련해요. 또 병은 낫지만 와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면 예. 잘 또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듣는 사람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예. 정신 치료를 해요. 이제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네. 입원할 정도는 되지는 않아요. 또 나를 찾아서 대하는 하는 정도인데 네. 약은 먹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몰래 약을 또 먹게 하기도 해요. 아. 그건 이제 뭐 경우 따라 다른데. 네. 그래 어쨌든 내 경우에는 약을 근본으로 해요. 약을 근본으로 하면서 이제 정신치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또 이 지금 뇌에서 일어난 이 변화하고 그 사람이 지각하는 예. 이런 것하고 연관관계. 네. 그래서 나는 그래요. 환자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당신을 믿지 마라 그래요.
정말요? 야, 왜냐하면 당신이 믿을 수 있을 땐 당신을 믿어도 좋은데 지금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상태니까 당신을 믿지 말고 네. 꼭 확인을 해라. 네.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확인하고 또 바로 보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바른 노력을 하게끔 도와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래 되면 그 좋은 거에 맞게 아주 신중하게 언제나 다시 혼란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약을 조금씩 줄이죠. 예. 줄여서 안정되게 쭉 이래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잘 도와주게끔 항상 이제 이래 언제나 환자가 실제로 바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체크해서 거기서 좀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주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보통 하죠. 아, 그렇군요. 네. 환자들에게 맞춰서 이제 또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것만 꼭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쪽 정신병 환자뿐만 아니고 예. 모든 환자나 또 네. 일반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아, 경우예요. 그런가요? 어떤 예. 건가요? 어떤 거냐면 예.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건강 정보도 있잖아요. 네. 건강 정보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예. 어떤 정보를 볼 때는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있을 때 그걸 보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걸 볼 수 없을 때 보면 해가 돼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 환자를 내가 이제 쭉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그 사람 신경증이에요. 예. 근데 자기가 정신분열증이라 그러더라고. 예. 정신분열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로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신경증이다. 근데 왜 그래 정신분열증으로 생각하냐 하니까 인터넷에 정신분열증 그 있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다 해당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경험이 예.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과에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인터넷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나 찾아보면요. 네. 위암까지 다 있어요. 어. 단순한 그쵸. 소화불량, 뭐 위궤양, 네. 위염, 심한 경우는 위암도 있어요. 그러면 환자는 위암 환자를 안 받잖아요. 네. 위궤양 환자도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궤양 환자에서 오는 소화불량, 위암 환자에서 오는 소화불량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염려하는 게 사람은 누구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요. 나 위암일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위암을 잃어보면 뭐 쭉 있으면 또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요즘처럼 의사가 많고 이럴 때 자기한테 뭐가 생기면 잠시 스톱하고 그 다음 날 의사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의사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 상식은 안 보는 게 제일 좋고 내가 볼 땐 그래. 네. 두 번째는 약 설명서 안 보는 게 좋아요. 아, 약 설명서요? 어떤 사람 약 설명서를 꼭 봐야 보더라고.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약 설명서는 이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뭐 어떤 부작용 뭐 조심하는데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 이 아주 특별한 경우면 적용이 돼요. 네. 근데 그것을 보고 와 이거 잘못 먹어서 큰일 나구나 하고 필요한 약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 설명서도 제대로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을 쓰잖아요. 네.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 이 경험에 의해서 써요. 그래서 어떤 약 우울증 약도 이 불안증에 쓰는 경우도 있고 불안증을 우울증에 쓰는 경우도 있고 심한 정신병 약을 또 신경증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험상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와 나는 왜 이 약을 맞지도 않은 약을 썼나 그러게요. 하고 그럴 수 의사에 대한 있죠. 신뢰도 떨어질 수 있고 네. 도움되는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잘못 보면 네. 이 피해가 와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자와 환자가 서로 믿고 따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근데 환자와 치료자만큼 중요한 게 또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네. 의사와 보내는 시간은 짧아요. 네. 환자 스스로 보내는 시간, 또 환자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제 이 보면은 가족은 내가 이래 볼 때 이 정신병 환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환자만 문제만 딱 있는 게 좋아요. 자칫 하면 자기 문제가 들어와요. 가족들의 문제가. 정말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심한 경우는 이제 어떤 데냐면 가족 환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예. 부부끼리 싸워요. 너가 이래서 얘 이래 만들었다 그러고 서로 막 그렇죠. 싸워요. 네. 그러거나 안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쟤한테 이래서 막 했대서 그 사람이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신병 환자가 생겼다, 네. 환자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환자가 회복하게끔 도와주는 네.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좀 여기에 덧붙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특히 정신분열증 이 재발 요인을 보면 네. 가족들의 어떤 비판적인 말 이것에 의해서 이래 재발을 많이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도와서 환자가 회복할 수 있나 회복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환자들 가족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환자의 어떤 그 현재만 좀 보는 게 중요해요. 예. 자칫하면 이제 미래로 가거든요. 미래로 가서 쟤하고 이제 평생을 참 저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럼 아득하죠. 아유. 우리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노력이에요. 이제 과거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자체 이것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또 이 미래에 대한 암울한 생각 이것도 네. 도움이 안 돼요. 어쨌든 요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보면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보는 네. 그런 어떤 노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은 거에 비하면 다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현재 그냥 마음이 좀 딱 머물러서 그 환자가 회복하게끔 도움되고 또 자기가 도움 안 되는 생각이란 이런 걸 자꾸 멈추고 환자와 더불어 좋은 시간 가지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정신병 바로 알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운 것 네. 같습니다. 예.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은 어떤 걸 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행복 처방전은 뭐 이 주제가 정신병에 대한 거니까 네. 이제 정신병에 좀 국한식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이 혹 TV를 보는 사람이 자기가 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또는 가족이 가질 수 있고 내 뭐 친척이나 친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적절하게 치료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 네. 또 치료는 약물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나 안 하나 또 약물 치료를 기반하면서 정신 치료를 하고 또 가족들이 잘 도와주는 가족 치료 내지는 가족 교육을 잘 받아서 이 세 개가 약물 치료, 정신 치료, 가족 치료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서 예. 지금 잘 되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를 미리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떤 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은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경증, 신경증. 예, 예. 신경증에 좀 어려운 저 병이 하나 있어요. 네. 강박증이라고. 아. 강박증은 좀 떨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이 있는 병이거든요. 네. 강박증을 잘 극복하면 다른 데도 적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강박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샵 1252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효수 박사님께서 직접 여러분께 답변을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